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관련한 논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꺼냈죠. 이걸 당론으로 채택했고요.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당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 하고요.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내부에서는 박수가 나오고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홍일 씨의 만행이 여기저기 다 전해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 내부에서 자기들 멋대로 짬짬이 하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에 나선 거고요. 이동관처럼 도주를 선택할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제 야 5당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한창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방통위를 통한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2인 의결부터 각종 직무유기 논란 등등 5가지를 지적했고요. 지금 문제는 방통위가 MBC를 대놓고 점령하려는 비밀 작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박문진이 MBC의 대주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전격 교체하면서 MBC를 대놓고 장악하겠다는 걸 그대로 드러낸 거고요. 그런 작업을 마치고 김홍일 씨가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전에 사퇴를 해버리겠다, 그래서 그 사퇴하기 전에 중요한 일들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도망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방통위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2인 불법 심의를 멈추라고 직접 현장에 가서 항의 방문을 한 거고요. 방금 전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끝내 위법한 의결을 강행한 방통위 절대로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고요. 특히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 또 꼼수를 쓸 텐데 아무리 사퇴한다 하더라도 탄핵 절차 진행하고 국회가 직접 위법을 확인하겠다고 경고했죠.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유튜브 관련한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아직도 그따위 유튜브 보고 있냐, 그런 음모론에 의지하면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2024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직접 입장을 밝혀라 이거죠.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에 이런 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나 빚을 탕감해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가나 전 대통령이 땡큐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현 대통령도 아니고 전 대통령의 땡큐가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너무 많은 공적 자금을 보냈다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라에 돈이 없다더니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로 무려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당연히 저들 입장에선 고맙다고 하지 않겠냐. 저 탕감해준 빚은 고스란히 우리 세금으로 돌아올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아프리카 정상들 만나서 대통령이 몇 조씩 막 꺼주고 다니고 허세는 다 부리고 생색만 내고 다니는데 작년에 가나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억 달러 지원 소식에 어마어마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를 지원할 여력이 있냐 이거죠. 물가 폭등에 국내 경기는 바닥을 치고 어떻게 근데 대통령은 자기 돈 쓰듯이 막 써대고 다니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다니고 이걸 가지고 또 뭐 자랑이라고 언플 막 쏟아내고, 이러니까 국내에 있는 서민들 입장에선 속이 뒤집힌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황당한 소식이 전해진 바 있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모아온 게 여기서 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천공이란 겁니다. 최고 못살고 최고 힘든 아프리카를 대한민국이 이끌어줘야 된다, 천공 따위가 이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왜 또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이냐니까요. 이게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거면 이게 한둘이었어야 음모론으로 취급하든 말든 하죠. 왜 매번 무슨 문제가 터지고 나면 항상 천공 유튜브에 그런 관련한 내용이 남아있는 거죠?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다, 대한민국 망하기 전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충격적 사실을 오늘 접했다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여기서 또 등장한 게 천공이냐, 이런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주위에도 널리 알려야 됩니다. 다른 나라 지원하고 초부자들 감세해주고 그걸 가지고 서민들의 돈으로 메꾼다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씨는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드는 척하고 또 그러다가 또 반윤의 깃발을 드는 척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12구 참사 조작, 한마디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폭로에 대해서 그런 말 했을 거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더니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자기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뭔 행보를 보이는 겁니까 저게?
비슷한 인물로 안철수 씨가 있었죠. 이것저것 간만 보다가 지금 완전히 나락간 상황인데 그대로 그 루트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게 지금 한동훈 씨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에 이어서 이철우 경북지사도 한동훈 씨의 거부감을 대놓고 드러냈었죠. 한마디로 TK 지역에서도 한동훈 씨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건데요.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씨가 정치권에서 성장하지도 않은 외부 인사인데 당의 가치를 어떻게 저렇게 도매급으로 하락시키냐 이렇게 비판했던 거고요. 정작 그러면서 이철우 지사는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씨를 향해 더 공부해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씨를 계속 비판하고 있죠.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더니 한동훈 씨는 부산 사상구에 방문하는 것도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부산을 찾아서 각 지역구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만남조차 불발된 거고요. 결국 TK는 물론이고 부산 지역구까지도 당원 만남이 어그러진 상황에 결국 톱밥 표심 다지기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가 그만큼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반윤의 깃발을 들 거였으면 유승민 전 의원 못지않게 그렇게 제대로 반대를 하든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과연 누가 저런 사람이랑 함께 할까요? 참고로 대구시정은 내팽개치고 저렇게 한동훈 씨 비판에만 집중하는 홍준표 시장을 향해 추미애 의원이 일침을 날립니다. 오야붕한테 따져라 이건데요. 한마디로 본인이 어린애 취급한 한동훈 말고 가서 오야붕한테 따져라 이겁니다. 여기서 오야붕이 누굽니까? 점령군 사령관은 윤석열 아니냐 바로 이 얘기고요. 또 저렇게 부르면 달려가고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릴 거냐 이렇게 일침을 날리기도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윤석열 비판을 하더니 어느 순간 가가지고 90도로 넙죽 엎드리는 모습. 야,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뭐라고 비판했는지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어느새 가가지고 저렇게 90도로 넙죽 엎드리는 거. 아휴, 그래놓고 지금 한동훈 씨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네, 뭐 어린애가 설치네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아무튼 지금 장성철 씨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한동훈의 당대표를 막으려고 한다,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전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용산의 무리수를 보면 어쨌든 한동훈은 안된다 이런 쪽으로 모든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재현 씨가 최고위원에 나오려다가 전당대회에서 컷오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5.18 관련한 망언, 그리고 정광훈 씨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한다는 헛소리, 제주 4.3 관련해서도 또 망언, 이런 논란들로 결국 컷오프가 됐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적 죽이기다 이러면서 김재현 씨가 거센 반발했는데요. 여기서 또 나경원 씨가 나서서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냐, 그게 적절하다고 본다, 김재현 소식을 접하고 매우 안타깝다, 국힘의 전투력을 갖춘 대표적 정치인 아니냐, 그리고 영남 지역의 유일한 후보 아니냐, 그래서 아쉽다 이렇게 힘을 보탰는데 아무튼 난리를 쳐서인지 결국 방금 전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김재현 씨의 컷오프가 취소됐다는 거고요. 이로써 출마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5.18 관련한 망언, 제주 4.3 관련한 망언, 그리고 정광훈 씨와 손잡으면서 별의별 헛소리들을 다 떠들어댔던 거, 이게 다 박제가 있고 지금 여전히 생각이 변화가 없을 텐데 저런 인간이 국힘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까요? 하여튼 국힘은 그냥 국힘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막장스러운 상황에 원희룡 씨는 본인이 어떻게든 몸값을 높이려고 이런 망언까지 했다가 민주당의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맹 비난하면서 심지어 아직도 쳐넣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경북 구미에 가서 저런 자극적인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TK 쪽의 마음도 내가 다 가져가겠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원희룡 씨를 밀고 있다는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무슨 영남의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당대표로 만들어 써먹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에휴,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러니 민주당에서는 즉각 비판에 나섭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정작 오히려 본인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본인부터 양평 땅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양평 문제부터 제대로 해명을 하고 떠들든 말든 해라, 애초에 여당 대표로 저런 인간은 자격 자체가 없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힘 전당대회에 나온 모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은 대답해야 될 겁니다. 이 윤석열 탄핵안 지금 청원이 벌써 40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 기세 들으면 주말 사이에 50만도 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역풍 본인들이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결국 또 천공이었냐. 지금 청원이 주말 사이에 5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영상에도 댓글로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참에 50만, 100만 그냥 가보자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